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류 자격, 결혼 비자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2023년 3월을 텍스트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이민 비자,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이라고 하죠. 그 F-6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결혼 비자 유형이 있습니다. 아, 보통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비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부분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 예. 자, 이, 이 부분은 체류 자격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대부분 어,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 혼인신고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체류 자격 매뉴얼에 명확하게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 즉,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서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결혼 이민 비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연장, 또는 부여의 자격이 이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사증은 다릅니다. 사증은 좀 다르는데 그건 이제 다음 강의 때 하고 지금 다음 시간 때 하고 어, 지금은 이제 체류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 비자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이 돼야 되죠.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 외국인 배우자와 국민의 이름이 혼인이 되었다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부터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혼인신고의 방법이 상당히 예, 단순한 것도 있지만 복잡한 나라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결혼 생활을 지속적 그냥 짧게 며칠 하다가 아니면 얼마간 하다가 관광 좀 하고 또는 뭐 다른 사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이미자는 줄 수가 없죠. 장기로 주는 비자인데. 뭐 근데 뭐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잘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요건이 맞으면은 그리고 다른 뒤에서 얘기할 구비 서류라든지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이제 결혼 이민 자격을 부여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또는 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예. 출생한 자녀가 꼭 있어야 돼요. 예. 뭐 하고요?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민과 혼인 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때도 결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일반 어떤 결혼 비자와 지금 앞서 말하는 결혼 비자와 좀 반대되는 건데 앞서서 이렇게 출생한 자녀가 없을 때는 무조건 한국에서는 혼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출생한 자녀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갖다가 양육할 때도 결혼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 사실혼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의 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 비자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일일이 다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지점에서 바로 이 행정사의 도움이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혼인 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필리핀. 필리핀은 이혼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필리핀은 이혼 자체가 안 돼요. 예, 혼인 무효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변호사라든지 이 법원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필리핀 외국인 배우자와 이렇게 혼인을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F6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것도 사례를 통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이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자, 그 배우자의, 그러니까 한국 배우자죠, 당연히.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예. 사망. 자, 사망. 그 다음에 실종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상대로,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혼한 거.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문제된다고 해서 제가 논문, 결혼 이민 여성의 혼인 단절 이후 체류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좀 제목이 긴데 소논문을 비교 문학회 비교 법학회에서 제가 동국대학교 비교 법학 연구회에다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등재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건도 제가 많이 수임해가지고 처리를 해드리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조금씩 우리 이 유튜브를 듣는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공통적으로 F6이라고 합니다. 이 F6이라고 하고 단지 구분상 이걸 F-6-1이라고 하고 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분을 양육을 위해서 이제 받는 결혼 비자를 F6-2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결혼 비자를 F-6-3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F6-2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예외적인 게 있어요. 또 예외적인 부분들이. 예. 그렇지만은 이제 뭐,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막 이걸 세부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건 뒤에서 차근차근 해 드리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2795-0459 010-2795-0459 전해일 행정사 법학박사 전해일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좀 복잡하고 심도 있는 상담은 당연히 유료지요. 왜? 행정사로서 저는 업무 신고를 했고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담을 받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일반 브로커들하고 다른 점이죠. 자, 결혼 이민 비자에 대해 일단 세 가지 유형,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